민법. 이거 진짜 대박인데 이거. 우리 민법 교수님의 비법. 지문 정리. 테마 1. 준법률 행위. 1. 최고. 청약의 유인. 채권 양도의 통지. 대리권 수여 표시는 준법률 행위이다. 2. 민법 제552조에 따라 상대방이 최고했음에도 해제권자의 통지가 없기 때문에 해제권이 소멸하는 효과는 당사자의 의사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 규정에 의한 것이다. 3. 도달주의의 원칙은 준법률 행위, 표현 행위에도 유추 적용된다.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무 이행의 최고도 도달되었을 때 효력이 발생하고 대리인이 할 수도 있고 조건과 기한을 붙일 수도 있다. 테마 2. 권리 변동. 1. 부동산 임차권을 등기함으로써 대항력이 생기는 것은 효력의 변경에 해당한다. 1번 저당권이 소멸되어 2번 저당권이 순위 승진하는 것은 효력의 변경에 해당한다. 2.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변하는 것은 내용상 변경 중 질적 변경에 해당한다. 소유권의 객체의 저당권 등 제한 물건이 설정되면 내용상 변경 중 양적 변경에 해당한다. 별표. 3번 경매를 통한 권리 취득은 승계 취득 중 특정 승계에 해당한다. 상속을 통한 권리 취득은 승계 취득 중 포괄 승계에 해당한다. 4번 목적물의 멸실, 포락에 의해 소유권이 소멸하는 것은 권리의 절대적 소멸이다. 사례. 갑이 건물을 신축한 후 을에게 매도하고 이전 등기해준 후 을이 병에게 저당권 등기를 해준 경우 1. 갑은 등기하지 않더라도 건물 소유권을 원시 취득한다. 맞고 2. 을은 건물 소유권을 이전적 승계 취득하였고 이로 인해 갑의 소유권은 상대적으로 소멸하였다. 맞고 3. 병은 저당권을 설정적 승계 취득하였고 이로 인해 을의 건물 소유권은 양적 변경이 있었다. 맞고 4. 을이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해준 것은 처분 행위로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는다. 맞고 딩동댕. 을이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해준 것은 처분 행위로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는다. 딩동댕. 맞습니다. 테마 3. 법률 행위. 1. 채권 행위, 의무 부담 행위는 처분권이 없는 자도 유효하게 할 수 있지만 처분권이 없는 자의 처분 행위는 무효이다. 중요하지? 자기의 소유물이 아닌 물건에 관하여도 의무 부담 행위인 매매 계약을 유효하게 체결할 수 있다. 타인의 권리 매매는 유효이다. 채권 행위는 이행의 문제가 남지만 의무 부담 행위야. 물권 행위와 준물권 행위. 준물권 행위는 처분 행위거든. 이 준물권 행위는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는다. 봐봐. 채권 행위. 채권 행위는 이행의 문제가 남지만 이거는 의무 부담 행위거든. 채권 행위는. 근데 물권 행위와 준물권 행위는 처분 행위야. 그래서 얘네는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아. 오케이? 채권 행위는 이행의 문제가 남아. 의무 부담 행위니까. 근데 물권 행위와 준물권 행위는 처분 행위니까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아. 알았지? 물권 행위랑 준물권 행위가 처분 행위야. 오케이? 그 다음에 물권 행위. 물권 행위에는 뭐가 있냐면 물권 행위 안에는 양도, 포기, 담보 설정, 지상권 설정 행위 이런 것들이 물권 행위에 속하거든. 그리고 준물권 행위에는 뭐가 속하냐면 채권 양도, 채무 면제 이런 것들이 속해. 준물권 행위에는 이런 처분 행위로 처분 권한이 있는 자만 할 수가 있어.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는 무효이다.
단독 행위는 대부분 일방적인 의사 표시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이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법률에 규정이 있을 때에만 할 수 있어. 단독행위 법정주의. 이거를 단독행위 법정주의라고 해. 그리고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없지만 상대방이 동의하거나 상대방에게 불리하지 않은 채무 면제에는 조건을 붙일 수가 있어. 또 수권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 대리인의 승낙을 요하지 않는 불요식 행위이다. 수권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 대리인의 승낙을 요하지 않는 불요식 행위이다. 따라서 해야 돼. 알았지? 3번 유언. 법인의 설립행위는 요식행위이다. 3번 유언. 법인의 설립행위는 불요식 행위이다. B. 요식 행위이다. 법률 행위는 대부분 불요식 행위이므로 구두, 서면, 명시, 묵시 모두 가능하다. 재건축 참가 여부에 대한 최고만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그 기간은 2월이다. 내 생일 2월. 4. 매매의 목적물과 대금은 계약 체결 시에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도 계약은 성립하고 이를 이행기까지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면 족하다. 이행기까지도 확정될 수 있는 방법이나 기준이 정해지지 않으면 법률 행위는 무효이다. 5. 법률 행위의 목적의 불능은 확정적이어야 하고 일시적 불능은 불능이 아니다. 일시적 불능은 불능이 아니다. 6. 법률 행위의 목적이 그 법률 행위 당시에 이미 실현 불가능한 경우, 이거를 원시적 불능이라고 하거든. 이미 실현 불가능한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7. 법률 행위의 목적이 성립 당시에는 가능하였지만 그 이행 전에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이거는 후발적 불능이라고 해. 설립 당시에는 가능했지만 그 이행 전에 불가능하게 된 경우는 후발적 불능. 그 법률 행위는 일단 유효하다. 채무자 귀책 사유 유무에 따라 채무 불이행이나 위험 부담이 문제될 뿐이다. 8번 강행 규정의 위반으로 인한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강행 법규에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신의 측에 반하지 않는다. 강행 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도 없고 확정적 무효이므로 유동적 무효인 표현 대리도 성립되지 않는다. 테마 4. 반사회 질서 행위 제103조. 법률 행위가 사회 질서에 위반되었는지의 여부는 법률 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목적물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후, 전후 다 아니고 후 목적물이 범죄 행위로 취득한 것을 알게 된 경우 당초의 매매계약에 기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구하는 것은 민법 제103조 위반이 아니다. 판례에 의해서. 법률 행위의 하자 판단 시기. 동그라미 1. 불법 제103조는 법률 행위 시. 동그라미 2. 불공정성 여부는 제104조 법률 행위 시. 3. 표현 대리 정당한 이유 제126조 무권 대리 행위 당시 사정만 고려하고 이후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무권 대리 행위 당시 사정만 고려하고 이후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랬고 동그라미 4. 담보 책임에서 물건의 하자 여부는 법률 행위시. 거의 다 법률 행위시다. 그치? 표현 대리 정당한 이유 126조만 무권 대리 행위 당시 이것도 무권 대리 행위 당시 사정만 고려하고 이후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다 거의 법률 행위시네. 그치?
2. 당초부터 보험 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생명보험 계약은 사회 질서에 위배되는 법률 행위로서 무효이다.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해주는 대가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급부의 상당성을 따질 필요 없이 반사회 질서 행위이다. 나쁜 행위이다. 맞지? 나쁜 행위를 반사회 질서 행위이다. 맞지? 반사회 질서 행위이다. 문제.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그 대가가 적정하다면 반사회 질서 법률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B. 아니야? 이것도 해당해? 허위 진술의 대가니까. 그치? 허위 진술은 대가가 얼마든지 간에 어쨌든 조금을 받든 많이 받든 상관없이 허위 진술은 다 반사회 질서 행위야. 그 말이지? 3. 소송에서 증언하는 대가로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는 급부를 제공하기로 하는 약정은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이다. 이것도 그 반사회 질서 행위라는 거잖아. 그치? 문제. 소송에서 증언할 것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의 실비를 보전받기로 한 약정은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이다. B. 무효가 아니다. 소송에서 증언할 것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의 실비를 보전받기로 한 약정은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이다. B. 무효가 아닙니다. 와서 증언해주는 거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증언해주는 사람에 대해서 내주는 거 있잖아. 그거는 무효가 아니지. 그렇지. 4번. 사찰이 그 존립에 필요 불가결한 재산인 임야를 증여하는 계약은 무효이다. 맞아.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처분 행위이기 때문에 그거는 무효. 5번.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기로 한 약정은 반사회 질서 행위로 무효이다. 이거는 무효로 하는 게 좋은가? 안 하는 게 좋은가? 아까 문제 풀면서 나 그런 생각했는데.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기로 약정한 거는 반사회 질서, 그거는 개인의 의견을 뺏는 거니까, 개인의 그 의사 선택권을 뺏는 거니까 반사회 질서 행위라서 무효. 그치? 그럼 혼인 그건 왜? 그치? 이거는 없던 일로. 6번. 변호사가 형사사건에 관하여 개인 취향이니까, 개인 생각이니까. 그치? 6번. 변호사가 형사사건에 관하여 체결한 성공보수 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하는 행위이다. 변호사가 형사사건에 관하여 체결한 성공보수 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하는 행위이다. 변호사 아닌 자가 승소를 조건으로 하여 그 대가로 소송 당사자로부터 소송물 일부를 양도받기로 하는 약정은 강행 규정인 변호사법 위반인 동시에 반사회 질서 행위이다. 반사회 질서 행위가 맞답니다. 7번.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과도하게 중한 위약벌의 약정은 반사회 질서 행위로 무효이다.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과도하게 중한 위약벌의 약정은 반사회 질서 행위로 무효이다.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과도하게 중한 위약벌의 약정은 반사회 질서로 무효이다. 세입자 입주권 15매를 투기의 목적으로 매수한 것은 사회 질서에 반하는 법률 행위라고 할 수가 없다. 9번. 해외 파견, 교육, 연수, 파견된 근로자가 귀국 일로부터 일정 기간 소속 회사에 근무하여야 한다는 사규나 약정은 반사회 질서가 아니다. 10번. 전통 사찰의 주지직을 거의에게 금품을 대가로 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묵인 혹은 방조한 상태에서 한 종교 법인의 주지 임명 행위는 반사회 질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
11번 법률 행위가 단지 그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인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때에는 반사회 질서 법률 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응? 법률 행위가 단지 그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인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때에는 반사회 질서 법률 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가 없대. 그러니까 법률 행위가 행해지는 그 과정에 있어서 그걸 선택하는 사람이 제가 무서워서 이렇게 선택했어요 하는 거에 대해서는 무효라고 인정해 줄 수가 없다는 거지. 그치? 12번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의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격려하는 행위는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좀 얍삽하긴 하지만 이것 또한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데. 13번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서에 실제로 거래한 가입보다 낮은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한 경우 다운계약 반사회 질서 행위가 아니다. 이것도 반사회 질서 행위는 아니래. 그렇구만. 이건 참 뭐라고 할 말이 없네 내가. 14번 도박 채무의 부담 행위 및 변제 행위는 반사회 질서 행위로서 무효이나 도박 채무의 부담 행위 및 변제 행위는 반사회 질서 행위로서 무효이나 도박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 대리권을 수여한 행위나 대리권에 기해서 선의의 상대방과의 매매 계약은 반사회 질서 행위가 아니다. 도박 채무의 부담 행위 및 변제 행위는 반사회 질서 행위로서 무효인데 도박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나 대리권에 기해서 선의의 상대방과 매매 계약은 반사회 질서 행위가 아니다. 대리 행위는 행위가 아니고 반사회 질서 행위가 아니구나. 그리고 15번 동기가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는 동기가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에 한하여 무효가 된다. 그러니까 반사회적 행위로 조성된 비자금을 은닉하기 위하여 소극적으로 임치한 행위는 사회 질서에 반하는 법률 행위가 아니므로 임치인은 수취인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불법 밀수에 사용될 줄 알면서 금원을 대출해 주기로 한 경우에는 무효이다. 동기의 불법이 표시되지는 않았지만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로서 103조의 위반이다. 그럼 부동산 이중 매매는 유효이다. 다만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알면서 적극적으로 요청이나 권유에는 반사회 질서 행위로 무효이다. 알았으니까 그건 무효고 몰랐으면은 유효? 제1매수인은 제2매수인에게 진정명의 회복을 이유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지만 제1매수인은 제2매수인에게 진정명의 제1매수인은 제2매수인에게 제1매수인은 갑을 병이면 을인가? 제1매수인은 제2매수인에게 진정명의 회복을 이유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지만 매도인을 대위해서 얘 갑을 대위해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는 있다. 오케이. 갑을 병이니까 채권자를 해야 할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제2 매매 계약에 대해 제1 매수인은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그치? 선이 연결 안 됐으니까. 그럼 제1 매수인은 매도인뿐만 아니라 제2 매수인에 대해서도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배임죄의 공범이니까. 제2 매수인의 대리인이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본인은 선의이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그렇지? 제2 매수인으로부터 선의로 전득한 전득자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그렇지? 제1 얘가 없으니까 소유권이. 배임 적극 가담한 이중 매매는 절대적 무효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무효이다. 오케이. 문제. 반사회 질서 법률 행위에 해당되는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명의자의 물권적 청구권 행사에 대하여 상대방은 법률 행위의 무효를 항변으로 주장할 수 없다. B. 문제 다시. 반사회 질서 법률 행위에 해당되는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명의자의 물권적 청구권 행사에 대하여 상대방은 법률 행위의 무효를 항변으로 주장할 수 없다. X. 있나봐. 반사유지서 법률 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더라도 그 등기는 원인 무효로서 말소될 운명에 있으므로 등기 명의자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권리 행사의 상대방은 법률 행위의 무효를 항변으로서 주장할 수 있다. 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테마 5. 불공정한 법률행위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렇지, 법률행위시. 계약 체결시를 기준으로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아니라 그 후 외부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계약 당사자 일방에게 큰 손실이 발생하고 상대방에게 그에 상응하는 큰 이익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계약 체결시 기준으로 불공정한 행위가 아니라면 그 후 외부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계약 당사자 일방에게 큰 손실이 발생하고 상대방에게 그에 상응하는 큰 이익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리자가 피해자에게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사정이 있음을 알고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필요하다. 폭리자에게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궁박은 경제적 궁박에 한정되지 않으며 정신적, 심리적 원인에 기한 궁박도 포함된다. 무경험이란 어느 특정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이 아니라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을 의미한다. 객관적 요인. 문제. 국부와 반대국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정도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B. 해설. 국부와 반대국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단순히 시가와의 차익 또는 시가와의 배율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 개별적 사안에 있어서 일반인의 사회 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그 판단에 있어서는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의 정도가 아울러 고려되어야 하고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가 아닌 거래상의 객관적 가치에 의하여야 한다. 대리인에 의한 법률 행위에서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궁박 여부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리인에 의한 법률 행위에서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궁박 여부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급부와 반대급부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더라도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한 법률 행위로 추정되지는 않는다.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주관적, 객관적 요건을 일일이 입증하여야 한다.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주관적, 객관적 요건을 일일이 입증하여야 한다. 문제. 불공정한 법률 행위를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자는 피해자의 궁박, 경솔과 무경험을 모두 증명해야 한다. B. 불공정한 법률 행위를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자는 피해자의 궁박, 경솔과 무경험을 모두 증명해야 한다. B. 해설.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객관적, 주관적 요건에 해당함을 모두 입증하여야 하지만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은 모두 구비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하나만 있으면 되므로 모두 증명할 필요가 없다. 7번. 금전 소비대차 계약의 당사자 사이의 경제력 차이로 인하여 이율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여 현저하게 고율로 정해진 경우 그 부분 이자 약정의 효력은 무효이므로 차주, 궁박자는 대주, 폭리자에게 임의로 지급한 이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경매에 의한 재산권 이전의 경우에는 불공정한 법률 행위가 성립할 수가 없다. 문제. 경매 절차에서 매각대금이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한 경우 그 경매는 불공정한 법률 행위로서 무효이다. B. 경매는 법률 규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104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경매는 법률 규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104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9. 대가 관계없이 당사자 1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 행위는 불공정한 법률 행위로 무효가 될 수 없다. 대가 관계없이 당사자 1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 행위는 불공정한 법률 행위로 무효가 될 수 없다. 증여계약 무상행위의 경우는 104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10번 구속된 남편을 구제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회사에 대한 물품 외상 대금 채권을 포기한 것은 불공정한 법률 행위로 무효이다. 제104조는 채권 포기 행위와 같은 단독 행위에도 적용된다. 불공정한 법률 행위로서 무효인 법률 행위는 추인에 의해서 유효로 될 수 없다. 불공정한 법률 행위로서 무효인 법률 행위는 추인에 의해서 유효로 될 수 없다. 불공정한 법률 행위로서 무효인 법률 행위는 불공정한 법률 행위로서 무효인 법률 행위는 추인에 의해서 유효로 될 수가 없다.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가 된 때에도 무효 행위의 전환은 인정될 수 있다. 판례. 매매 계약이 약정된 매매 대금의 과다로 인하여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감액된 금액으로 유효가 될 수 있다. 12번 계약이 제104조에서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한다면 그 계약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는 당사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불공정성을 소송 등 사법적 구제수단을 통하여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구제소합의 역시 무효이다. 계약이 제104조에서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한다면 그 계약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입는 당사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불공정성을 소송 등 사법적 구제수단을 통하여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구제소합의 역시 무효이다. 그리고 문제. 그러면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에 관한 부재소 합의는 유효하다. B. 부재소 합의 역시 무효하다. 딩동댕. 13번 업건의 소멸로 인한 손실보상금의 분배에 관한 어촌계 총회의 결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그 결의의 효력은 무효이다. 딩동댕. 맞습니다. 다시 업건의 소멸로 인한 손실보상금의 분배에 관한 어촌계 총회의 결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그 결의의 효력은 무효이다. 딩동댕. 맞습니다. 14번 불공정한 법률 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반사회 질서 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다. 과도하게 중한 위약벌의 약정은 불공정한 법률 행위로 무효가 될 수 없는 경우에도 반사회 질서 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다. 과도하게 중한 위약벌의 약정은 불공정한 법률 행위로 무효가 될 수 없는 경우에도 반사회 질서 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다. 뭐라고? 아 진짜 뭐라는 거야? 다시 14번 불공정한 법률 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그럼 불공정하지 않다는 거잖아. 반사회 질서 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아 나 진짜 이럴 거야? 오늘 뭐야? 8월 며칠이고 오늘 8월 22일. 진짜. 6번 법률 행위 해석. 1번 의사표시 해석에 있어서
의사표시 해석이 나 이렇게 여기저기 너무 의사표시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가 없다면 의사표시의 요소가 되는 것은 표시상의 효과의사, 규범적 해석이고 효과의사이고 표의자가 가지고 있던 내심적 효과의사가 아니다. 의사표시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가 없다면 의사표시의 요소가 되는 것은 표시상의 효과의사, 규범적 해석이고 표의자가 가지고 있던 내심적 효과의사는 아니다. 맞지? 표의자의 진위를 상대방이 알고 있다면 표의자가 진위와 다른 표시를 하였더라도 표의자의 진위가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확정된다. 5표시 무해의 원칙. 표의자의 진위를 상대방이 알고 있다면 표의자가 진위와 다른 표시를 하였더라도 표의자의 진위가 의사표시 내용으로 확정된다. 내 마음을 제가 알고 있었다면 내가 내 마음과 다르게 표시를 했어도 표의자의 내 진위가 의사표시 내용으로 확정이 된다고? 이심전심이야 이거? 5표시 무의 원칙. 3번 계약을 체결한 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 행위를 한 경우 계약 당사자의 확정에 관한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면 그 일치한 의사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한다. 자연적 해석. 자연적 해석. 계약을 체결한 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 행위를 한 경우 계약 당사자의 확정에 관한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면 그 일치한 의사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한다. 자연적 해석.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 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으면 합리적인 상대방의 입장에서 계약 당사자를 확정한다. 규범적 해석.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으면 합리적인 상대방의 입장에서 계약 당사자를 확정한다. 합리적인 상대방의 입장에서 계약 당사자를 확정한다. 규범적 해석.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으면 합리적인 상대방의 입장에서 계약 당사자를 확정한다. 다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 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2번 행위자와 행동하는 사람이랑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으면 합리적인 상대방의 입장에서 계약 당사자를 확정한다. 규범적 해석. 4번 계약의 해석은 당사자가 계약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 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이다. 규범적 해석. 5. 약관의 내용을 해석하는 경우에는 개개 계약 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규범적 해석. 이거는 계약 당사자 쌍방이 계약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같은 내용으로 착오하여 그 사항에 관하여 약정하지 않은 경우 그 착오가 없었다면 약정하였을 내용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할 수 있다. 보충적 해석. 계약 당사자 쌍방이 계약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같은 내용으로 착오하여 그 사항에 관하여 약정하지 않은 경우 그 착오가 없었다면 약정하였을 내용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할 수 있다. 보충적 해석. 계약의 해석을 통해서 보충되는 당사자의 의사는 실제 의사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거래 관행이나 신의칙 등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추인되는 정당한 이익 조정 의사이다. 사례, 갑과 을이 X토지를 매매계약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계약서에 Y 토지로 표시된 경우 1.
매매 계약은 내심의 의사에 따라 X 토지에 관해 성립하고 내심의 의사는 X 토지 자연적 해석. Y 토지에 관해서는 매매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원래 X 토지를 매매 계약하기로 합의했는데 계약서는 Y 토지로 표시가 된 거야. 그럼 첫 번째, 매매 계약은 내심의 의사에 따라서 X 토지에 관해 성립하고, 이건 자연적인 거지. 원래 Y 토지에 관해서는 매매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지. 2번, Y 토지에 등기가 된 경우 그 등기는 원인이 없는 무효 등기로 갑은 을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을은 갑에게 계약이 성립한 X 토지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렇지. 이거 별표에 별표. 갑과 을은 착오를 이유로 X 토지 매매 계약은 물론이고 착오가 없음 Y 토지 매매 계약도 취소할 수 없다. 두 개 다 취소할 수가 없대. 매매 계약이 성립이 안 됐으니까. 안 된 거야. 그리고 4번, 을이 Y 토지를 병에게 매도하고 이전 등기해준 경우 병은 선의이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왜냐면 을이 무권리자고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알고. 테마 7. 테마. 진위 아닌 의사표시. 진위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위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 진위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진의라고 해서 진짜 의미가 아니래. 그게 아니고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그냥 생각, 그걸 말하는 것이래. 그래서 표의자가 강박에 의해서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비록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갑의 본심으로 잠재가 되어 있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진위 아닌 의사표시가 아니다. 하자 있는 의사표시이다. 진위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그 사람의 생각이니까. 그러네. 생각이구나.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 이거는 진위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 진위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 갑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자기 명의로 대출받을 수 없는 을을 위하여 대출금 채무자로서의 명의를 빌려준 경우 갑의 의사표시는 진위 표시라고 할 수 없다. 은행 대출 한도를 넘은 을을 위해 갑이 은행 대출 약정서에 주채무자로 서명 날인한 경우 은행이 이런 사정을 알았더라도 갑이 원칙적으로 대출금 반환 채무를 진다. 등등등. 비교. 은행과 양해하에 이루어졌다면 통정허위 표시로 무효이므로 갑은 대출금 반환 채무를 지지 않는다. 임대인이 빌려준 사람이 임차인을 내보낼 의도 없이 임대료를 올릴 목적만으로 건물을 비워달라고 한 경우는 진위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진위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임대료를 올릴 목적이 동기이고 일단은 표시된 대로 건물을 비워달라고 한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유효하고 상대방이 진위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무효가 된다. 임대료를 올릴 목적이 동기이고 일단은 표시된 대로 건물을 비워달라고 한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유효하고 상대방이 진위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무효가 된다. 상대방이 진위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무효가 된다. 4번 부동산 매매에서 비진위 표시는 부동산 매매에서 비진위 표시는 상대방이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다.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은 무효를 입증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기억합시다.
5번. 대리인이 오직 자기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 비진위 표시에 관한 규정이 유추 적용될 수 있다. 대리인이 오직 자기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 비진위 표시에 관한 규정이 유추 적용될 수 있다. 일단 대리 행위는 유효이나 상대방이 대리권 남용에 대해서 악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무효이다. 일단 대리 행위는 유효이나 상대방이 대리권 남용에 대해서 악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무효이다. 6. 사용자의 강요나 지시에 의해서 일괄사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진위 아닌 의사표시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사직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공무원이 아니니까 그런가 보다. 그치? 사용자의 강요나 지시에 의해서 일괄 사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진위 아닌 의사표시로. 여기서 키워드는 아마 사용자의 강요라 지시 아닌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사직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비교. 사용자의 퇴직 권유에 의해 의원 면직의 형식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근로자가 최선이라고 판단하고 제출한 사직서는 진위 아닌 의사표시가 아니다. 진위에 의한 의사표시이다. 진위 아닌 의사표시가 아니고 진위에 의한 의사표시이다. 전체 공무원이 일괄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공무원 갑도 함께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공범행위, 그 의사가 외부에 표시된 이상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의원 면직 처분이 된 경우 내심의 의사가 사직할 뜻이 아니었더라도 그 면직 처분은 유효하다. 8번. 진위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뿐만 아니라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도 적용이 된다. 진위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뿐만 아니라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도 적용이 된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상대방이 없기 때문에 무효가 될 경우가 없다. 따라서 언제나 유효이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상대방이 없기 때문에 무효가 될 경우가 없다. 따라서 언제나 유효이다. 8번. 통정 허위 표시. 허위 표시 그 자체는 허위 표시, 허위로 표시하는 거, 가짜로 표시하는 거, 그 자체는 반사회 질서가 아니므로 허위 표시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다. 따라서 급여자는 상대방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무효인 통정 허위 표시도 이를 추인할 수 있다.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무효인 통정 허위 표시도 이를 추인할 수가 있고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채무자의 법률 행위가 허위 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채무자의 법률 행위가 허위 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 허위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게는 그 누구도 허위 표시의 무효로 대항하지 못한다. 허위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게는 그 누구도 허위 표시의 무효로 대항하지 못한다. 통정 허위 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가 되기 위해서는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해. 통정 허위 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가 되기 위해서는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제3자의 선의는 언제나 추정되므로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제3자의 악의를 입증하여야 한다. 제3자의 선의는 언제나 추정되므로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제3자의 악의를 입증하여야 한다. 가장소비대차의 대주가 파산 선고를 받았을 때의 파산 관제에는 제3자에 해당한다. 가장소비대차의 대주가 파산 선고를 받았을 때의 파산 관제에는 제3자에 해당한다. 동그라미 1. 동그라미 아니고 동그라미 1. 선의 악의는 총 파산 채권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파산 채권자 모두가 악의가 되지 않는 한
파산관제인은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 파산관제인은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가 아닌 한 선의의 제3자이다. 4. 가장채무가 존재한다고 믿고 보증계약을 체결한 뒤 그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보증인은 제3자에 해당한다. 다시 가장채무가 존재한다고 믿고 보증계약을 체결한 뒤 그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보증인은 제3자에 해당한다. 이 사람 누굴까? 그 다음 통정한 허위표시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로 생긴 채권을 가압류한 채권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에게 허위표시의 무효를 가지고 대항할 수 없다. 다시 통정한 허위표시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로 생긴 채권을 가압류한 채권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에게 허위표시의 무효를 가지고 대항할 수가 없다. 채권의 가장 양도에서 채무자는 허위표시에서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채권의 가장 양도에서 채무자는 허위표시에서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채권의 가장 양도에서 양도라서 그런가? 다음 가장소비대차에 있어 대주의 계약상의 지위를 이전받은 자는 허위표시에서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장소비대차에 있어 대주의 계약상의 지위를 이전받은 자는 허위표시에서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호되는 제3자, 보호되지 않는 제3자 외웁시다. 보호되는 제3자는 가장채무의 보증인 파산관제인 가압류채권자, 가장채무의 보증인 파산관제인 가압류채권자, 가장채무의 보증인 파산관제인 가압류채권자. 보호되지 않는 제3자는 일반 채권자, 수익자, 본인의 상속인 가장소비대차에서 대주의 계약상의 지위를 인정받은 자. 표의자는 허위 표시를 기초로 권리를 취득한 선의 제3자로부터 악의로 전득한 자에 대하여도 허위 표시의 무효로 대항하지 못한다. 엄폐물의 법칙. 다시 표의자는 허위 표시를 기초로 권리를 취득한 선의의 제3자로부터 악의로 전득한 자에 대하여도 허위 표시의 무효로 대항하지 못한다. 엄폐물의 법칙. 문제. 악의의 제3자로부터 선의로 전득한 자는 선의의 제3자로 보호받지 못한다. 이 악의의 제3자로부터 선의로 전득한 자도 제3자이므로 보호가 된다. 제3자 보호. 통정허위 표시는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에는 적용이 되지만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통정할 상대방이 없기 때문에. 사례 1. 갑은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을과 통모하여 그의 부동산을 매매 형식을 빌려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을은 그 사정을 모르는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면서 금원을 차용하였다. 나쁜 을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했지 내가. 1. 갑,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은 무효이다. 맞고 2. 을 명의의 소유권 등기도 무효이고 갑,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갑은 을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다. 맞고 갑, 을 간의 통정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병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갑은 병에게 저당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맞아. 선의의 제3자니까. 그리고 4. 갑이 병을 상대로 허위 표시를 이유로 그 저당권 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한 경우 무효를 주장하는 갑이 병의 악의를 입증하여야 한다. 제3자 선의는 언제나 추정된다. 5. 병의 저당권 실행으로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갑은 을에게 저당권 실행으로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오케이.
6번 병의 저당권 실행으로 아기의 정의 경락을 받은 경우 갑은 정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원폐물의 법칙. 7. 만약 병이 아기이고 전득자 정이 선의인 경우에도 갑은 정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다. 왜? 정은 제3자이니까 제3자의 보호를 받아서. 사례 2. 갑은 자신의 X토지를 을에게 증여하고 세금을 아끼기 위해 이를 매매로 가장하여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그 후 을은 X토지를 병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일 처리 빠르게 다들 잘하네. 1번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은 가장 행위로 무효이다. 딩동댕. 2번 갑과 을 사이의 증여 계약은 은닉 행위로 유효이다. 딩동댕. 3번 병 명의의 등기는 매매를 원인으로 한 것이지만 실체 관계에 일치하는 등기로 유효이다. 4. 병은 선의 악의 관계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엄폐물의 법칙. 그러니까 테마 1에서 8번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